준비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책을 안 읽으셔도 이 강의 집중해서 들으면 책 내용 다 알 수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개 이제 인생을 살고 마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생을 살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학생으로 25년을 삽니다. 학교 생활로. 그 다음에 직장 생활 35년 하죠. 직장 생활 줄여서 얘기하면 이제 고생을 35년 합니다. 그리고 60에 은퇴를 해요. 25년 학생, 35년 고생. 그리고 60에 은퇴를 하면 이제 100세 시대예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되게 80대 후반, 90대 초반에 돌아가시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 사모님들은 아마 100살, 또 그 자녀들은 한 보통 미국에서, 영국에서 분석할 때 107세, 110세까지 살 거라고 합니다. 그럼 여생이 아니라 이게 본생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지 않고는 인생이 너무 헛되지 않을까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소수의 개인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옛날에 여기 경로당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경로당에 65살 돼서 오면 주민등록증 열어보라고 하고 심부름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65세에서 75세까지는 사실은 액티브 시니어 젊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외국에서 구분을 할 때 그만큼 젊어졌다는 것이죠. 젊은 노인. 옛날에는 60, 65 넘으면 뒷방 노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65에서 75면은 노인이라고 하지 않고 젊은 노인, 액티브 시니어,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는 신중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엔에서는 청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젊어졌다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75세를 전기 고령자라고 하고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력. 노쇠하고 노화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노화는 누구나 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노쇠는 갑자기 근력이 빠진다든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 건강한 근력이 튼튼한 75세까지를 일할 수 있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걸 최대한 길게 하자. 최대한 길게 하자. 그리고 그 나머지 여생을 진짜 짧게 하자. 그러니까 이 본생에 있어서 일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길게 할 것인가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출산율 세계에서 200 이거 한 10년 전 그림인데요. 한 20년 후가 되면 지하철에 일반석에는 저렇게 조금 앉아 있고 대부분 경로석이 저렇게 많아지고 레드크로스. 그러니까 한 해에 1960년대는 한 해에 66만이 태어나고 24만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28만이 태어나고 28만이 죽습니다. 앞으로 이 1900 몇 년도인가 2040년대가 되면 한 해에 23만 명이 태어나고 한 해에 23만 명이 태어나고 74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를 겪은 일본도 이것이 너무나 큰 짐이고 너무나 큰 숙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령화와 건강, 고령화와 일자리, 고령화와 행복입니다. 우선 건강해야죠. 무엇보다 건강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주변에 암 걸린 분 많죠? 우리 박경미 의원님 오셨습니다. 국가보훈처장님도 오셨습니다. 사망의 지연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의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은퇴하고 조금 병 걸리면 몇 년 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7년, 10년, 15년 걸려서 돌아가셔요. 이거 사망의 지연이라고 해요. 한국의 사망의 지연이 제일 길어요. 의술은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 준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 나이, 행복 나이하고 실제 평균 수명하고 차이가 긴 겁니다. 오늘 초점은 건강 나이를 어떻게 길게 할 건가, 행복 나이를 어떻게 길게 할 건가, 사망의 지연을 줄이고 건강의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한 겁니다. 심지어 애완동물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자연 속에 있고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CCRC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한 개가 생겼습니다. 저런 한 개가 생겼는데 아예 마을 자체를 만들어준 거예요. 물론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처럼
요양병원의 시스템이 달라지니까 한국에 한계가 있습니다. 서초동에 한계가 생겼어요. 그거 일본은 신오렌지교육이라고 있는데 하여간 이 인지장애, 일본에서 치매가 많은데 인지장애라고 하거든요. 치매하면 어리석다는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얘가 좀 잘못됐을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영국의 어떤 사람이 교수가 일찍 그만큼 기억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AI 스피커 애들이 갖고 와서 놀잖아요. AI 스피커에다 얘기했듯이 알렉사 오늘 날씨 몇 도야? 여보 지금 밖에 비 와? 하면 알렉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근데 그거 갖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병원에 가면 저 고혈압이거든요. 제가 혈압 진단병에 당뇨. 내가 왜 이 고혈압에 걸렸는지, 가족력인지,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지, 민병주의 고혈압은 다른 사람의 고혈압과 다른지, 우리 허건 위원장님의 당뇨는 당뇨 안 걸으셨죠? 다른 사람의 당뇨랑 어떻게 다른지. 제가 사람들한테 죽는 등록금만 줄 게 아니라 태어나면 그 사람 유전자 지도를 발급해 주자. 유전자 지도를 발급받아갖고 병원 가잖아요. 이게 기록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데이터가 쌓여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의학의 획기적인 전환이에요. 개별의학, 맞춤의학. 그래서 신약이 막 개발되는 거예요. 3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달에 이걸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100만 개 유전자들 지도를 모으겠다. 그리고 핀란드로 가셨어요. 핀란드는 이미 국민의 10%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해에 2,700개 신학회사들이 거기서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져 갖고 발전이 된 거예요. 조종환 장관님 나오시기 전에 그때 국무회의 가능하면 이 건강 수명을 최대한 늦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한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70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랫동안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할까요? 그 노인들은 은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사람이 76.6%입니다. 저도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잘 안 돼 있습니다. 박경수 회장 분단위는 지방시 분단은 220개 되는데 그 중에 90개가 20년 전에 사라진대. 우리 동네 가보면 시골 가보면 여러분들 고향 가보면 3만 명에서 5만 명이잖아요. 그 3만 명에서 5만 명의 80%가 몇 살 이상이에요? 갔어요.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세 집, 네 집 살아요. 그러니 엘리베이터 켜주겠어요? 안 켜주죠. 하루에 두 번만 켜주죠. 2시간만. 왜? 관리비 내서 안영배 위원장님 이사? 지금 제일 급한 게 뭐냐? 의식주. 옛날에 옷, 먹는 거, 그 다음에 주택. 근데 요새는 뭐야? 아빠가 애들 6명, 10명, 이부, 매부, 지부 안고 끌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근데 좋아요. 노인이 저렇게 많이 일하는 건 좋은데 노인이 얼마나 가난해? 최저임금 이하에서 일하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그 다음에 노인 중에 1분위하고 10분위, 제일 잘 사는 10분위하고 제일 못하는 1분위의 소득차가 20배가 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이 1억 3천만 원인데 1억 명까지 죽었습니다. 일본이 아주 심각해요. 1억 명 총활약사회. 영국은 고령자를 위한 유길, 핀란드는 고령자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 독일은 여성과 노동자의 인적 자원 개발 갖다 계속 어떻게 난리가 났어요. 어떤 경우냐면 오늘 제가 산업은행 회장을 가셨니 이런 걸 회장을 제가 들었는데 저녁 때 봅니다. 아침에 배봉산에서 보고 점심 때 약수터에서 보고 또 뚝방뼈에서 보고 저녁 또 보고 하루 종일 어르신들 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표정을 봐요. 나는 저 나이 되면 행복할까? 그러면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결코 쓰러질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 사실 나의 존재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두 집단을 연구했어요. 하나는 하버드 대학 누가 더 행복하냐. 하버드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질 좋은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어쩌잖아요. 우리 어머니 어르신들 막 나가서 이상한 사람 만나는데 스트레스 돼서 그러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좋은 관계, 좋은 질을 얼마나 유지하냐. 이 좋은 관계, 좋은 질은 나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국의 BBC가 조사했는데 세계에서 자기가 뭘 만들어 갖고 완성했을 때 그때 참 행복하대. 그게 3위. 두 번째가 뭐냐면 손주 손녀 막 목욕시키고 이렇게 파우더 발라줄 때 땀때 안 나게 나이 들면 그런 몰입할 게 있어야 한다.
혹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자리가 있거나 기여를 할 수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만 뽑는 회사도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아플 때만 고생하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 없어지게 그거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지워주는 거, 그걸로 저 회사는 모토고 그래요. 권력도 키우고 일도 일자리도 만들고 일자리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마이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가에 행복가에 근력을 키워주고 좋은 대체제, 동네에 정말 좋은 복지센터나 복지회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평생 교육대학에 김씨 할아버지가 저 산골에 한 분 살고 그 다음에 5km 떨어져서 이씨 할머니 사는데 저 도로 끊어지면 못 가니까 도로도 연결해 준 거예요, SOC. 근데 그 사회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모아요, 중액도시라고. 근데 노인들이 그 일하는 것과 같다.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노인은 그만큼 지식, 지혜가 쌓여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사회가 경쟁력 있고 그런 사회가 베이비 부모 세대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요. 우리 자식 세대 88년 때가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문에 부담이 갖지 않고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요?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올해 당초 예정 시장은